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잠재력이라는 능력을 개화하고 한계가 없는 상태, 즉 리미트리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뇌 가소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배울 때마다 뇌에 새로운 시냅스 연결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뇌는 물리적으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즉 새로운 수준의 사고를 반영하도록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합니다. 뉴런이 성장하고 다른 뇌 영역의 뉴런들과 연결하는 능력이며, 새롭게 뉴런이 연결되기도 하고 기존의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되기도 합니다. 뇌는 지방과 물로 이루어져 있고 두 개의 방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뇌세포라고 불리는 뉴런이 약 860억 개가 발화하고 함께 작동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소년기 후반이 되면 뇌가 신경학적 정점에 도달해 그 후로는 변화가 전혀 없이 기능이 저하될 뿐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뇌의 특성 중 하나인 신경 가소성은 행동과 환경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한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듣고 있는 지금도 변화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겠죠. 우리에게 뇌만큼이나 크게 복잡계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축복받은 능력이 과연 또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왜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이 뇌를 축복이라 말할까요? 뇌 가소성은 여러분의 학습 또는 삶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뇌를 최적화하고 재구성한다면 당신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소위 한계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짐 퀵의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뇌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능력을 키우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뇌의 엄청난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됩니다. 자존감이 하룻밤 사이에 커지기도 하고 아무도 믿지 않을 만한 큰 성공을 이뤄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능력을 알게 된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지식과 알아야 할 내용을 디지털 기기에 아웃소싱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를 기억하지 못하며 일정 관리 앱이 없으면 당장 해야 할 업무들을 진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메신저도 옛날에는 로그인과 로그아웃의 개념이 있었지만 우리의 일상이 돼버린 통신 앱은 휴대폰에 365일 로그인되어 있습니다. 마치 조금이라도 빨리 연락을 받고 조금 더 빨리 답장하지 못하면 무슨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점점 퇴화된 뇌를 심폐소생할 수 있는 건 역시 가장 가까운 방법으로는 독서입니다. 정말로 독서를 통해 내가 제한하고 있는 능력의 족쇄를 과감하게 풀어내고 가벼워질수록 뇌가 가진 초능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독서를 하라와 같은 진부한 말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뇌만큼이나 중요한 능력 하나가 우리 몸 안에 하나가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물을 소중하게 절제하라 라고 한 일본 관상학의 아버지 미즈노 남보쿠는 좋은 얼굴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내는 성적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이 운명을 좌우한다고 말하는 그는 핵심으로 절식을 강조하며 좋은 얼굴뿐만 아니라 성공한 인생을 만드는 데에도 이 절식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하는데요. 즉 노력에 따라 관상도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그의 가르침은 꽤 많은 사람들의 인생 저서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두 번째 초능력은 바로 장입니다. 제가 미즈노 남보쿠님의 얘기를 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처럼 관상학, 절식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기 위함이에요. 두 번째 뇌라고도 불리는 소화관. 여러분은 직감을 통한 선택, 본능적인 느낌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괜히 미심쩍고 싸한 기분이 들었던 적은요? 소화관 내벽에 숨겨진 이 내장 속 뇌는 소화와 기분, 건강, 심지어 사고방식의 관계에 대해 의학계 대변혁을 일으켰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이 작은 뇌를 장신경계라고 부릅니다. 지난 10년 동안 과학자들은 소화관이 뇌의 기능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해요. 마치 나무가 기능하는 방식과도 같은 거죠. 땅속에 뿌리는 다른 식물들과 소통할 뿐만 아니라 토양에서 필수 영양분과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게다가 뇌처럼 장신경계에도 성인기에 새로운 뉴런을 생성하고 손상되면 보수도 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뿐 아니라 박테리아 군집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뇌처럼 각자 고유한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놀랄 만큼 뇌와 유사한 경로를 통해 작동하고요. 뇌와 장의 연결은 아직 연구 중이라고는 하지만 이 두 번째 초능력인 장이 우리의 정신 상태를 어느 정도 결정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해요.
장은 그 자체로 고유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뇌에 신호를 보내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에 저급한 음식을 넣으면 뇌에 저급한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조금은 납득이 쉬울까요? 뇌는 뭔가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만 같지만 그래도 장은 우리가 손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식사량 조절과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 우리의 뇌에 좋은 신호와 고급 연료를 공급해서 무엇을 담당하는 마인드셋, 왜를 담당하는 동기, 어떻게를 담당하는 방법까지 신념, 태도, 가정, 왜 이 행동을 하는지, 어떤 것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인지를 알아가고 그로 인해 한계가 허물어질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잠재력이라는 능력을 개화하고 한계가 없는 상태, 즉 리미트리스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짐 퀵은 초월하여 원하는 것을 충분히 이루는 단계라고 표현하는데요. 학업, 경력, 인간관계, 개인적 성장 그 외에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영역에서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현 상황을 빗대어 말뚝에 묶인 새끼 코끼리를 생각해보자고요. 새끼 코끼리는 말뚝을 뽑을 힘이 없어서 아무리 애써봐야 소용없음을 깨닫고 점차 노력을 멈춘다고 합니다. 그 후 코끼리는 자라면서 몸집이 비대하게 커지면서 말뚝을 뽑아버리고도 남을 힘과 능력이 생기지만 새끼 때 배운 사실 때문에 밧줄과 얇은 쇠말뚝에 그대로 묶여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바로 이 코끼리처럼 행동합니다. 무력감이 학습되듯 한계도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초능력이 이미 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가진 셈이죠. 위대한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합니다. 큰 책임을 가진 사람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마인드셋입니다. 무엇을 가정하고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는 얼마나 좋은 뇌와 장을 가졌냐가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잘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 그 힘은 극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니 제한하지 마세요. 재차 강조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능력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초능력자입니다. 육상선수로 활동했던 로저 베니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950년대는 육상선수가 1.6km를 4분 이내에 달리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겼다고 해요. 혹여 그 기록을 달성하려다간 신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할 정도였고요. 그러나 1954년 5월 6일 베니스터는 1마일을 3분 59.4초의 주파에 4분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그로부터 2달도 채 되지 않아 그의 기록이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졌다는 거예요. 그 후로도 기록은 계속 단축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의 초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지 마세요. 뇌를 위한 독서를, 장을 위한 건강한 식사를, 그리고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진 여러분은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과 의무를 이해하게 된다면 같은 신체 구조를 가진 내 옆 사람보다 더 큰 책임을 갖게 될 테고요. 이제 그 책임은 여러분의 막강한 힘, 즉 초능력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슈퍼맨은 컨디션이 좋을 때만 고층 빌딩에서 점프를 해 날지 않아요. 본인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않고 자신을 믿고 그냥 날아오르는 거죠. 당신에겐 이미 엄청난 초능력이 있습니다.